어렸을 적 치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시작으로 성인이 된 후에도 치과에 대한 공포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마련. 때문에 충치나 잇몸의 염증 등을 앓으면서도 치과 치료를 애써 방치하다가 결국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치과 치료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시술로 꼽히는 임플란트 수술. 잇몸뼈에 나사를 조여 새로운 치아를 세우고 경우에 따라 뼈 이식술까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만으로도 몸서리 쳐질 정도. 그런데 최근 수면 중에 시술하는 새로운 임플란트가 등장해서 치과 공포증은 옛말이 됐다고 하는데, 수면 임플란트의 모든 것 지금 헬로닥터에서 공개합니다. 건강지킴이 헬로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중에서 특히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전문의 권혁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치과 가는 것들 다들 두려워하죠. 뭐 비용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임플란트는 치료 시간도 그렇고 방법도 복잡해서 더 그런 공포증이 심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통계를 보면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일반이 느끼는 공포 중에서 늘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안 아프겠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충치 치료는 간단한 부분 마취를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치료가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덜 느끼시는데, 임플란트는 장시간 입을 벌려야 하고 아무래도 치료라기보다는 수술이라는 느낌이 더 강해서 통증이 없고 회복이 빠른 네. 수면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면 임플란트, 저도 이제 의학 프로그램 많이 진행을 하면서 사실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수면 내시경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수면 임플란트는 어떤 개념입니까? 수면 임플란트는 수면 내시경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환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사용하여 환자의 감각을 완화시켜 수면을 유도하는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수면 임플란트는 꿈을 꾸는 듯한 상태가 되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협조가 가능하지만, 임플란트 수술이 끝난 후에는 수술 과정 등이 불편감과 수술 시의 통증을 기억하지 못해 임플란트 수술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고 치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긴장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간혹 뭐 전신 마취나 수면 내시경 후에 의식이 깨지 않는다거나 무슨 부작용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례를 가끔 보기는 하는데 네. 이 수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치과에서는 임플란트에서 수면 마취를 의식화 진정요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정시킬 수 있는 정도의 마취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전신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달리 치과에서 쓰는 미다졸람은 근본적으로 마취제가 아닌 진정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약물입니다. 예. 수면 시에는 수면 마취 전문가와 전문 간호사, 환자 감시 장치와 응급 장비를 구비하여 기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안심하고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네. 수면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수면이 이루어지는 거죠. 잠을 자는 건데 임플란트는 약간 좀 차이가 있군요. 어떤 환자들에게 가장 이상적인지, 또 모든 분들에게 임플란트 대상자들에게 이 수면 임플란트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한데요. 일단 수면 임플란트 치료 전에는 자신의 과거 병력이나 복용하는 약물들에 대해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필수고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심장이나 폐에 큰 수술을 받았거나 네.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수면 임플란트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두말할 것 없이 두려움이나 공포감이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네,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더 네. 들어보도록 하죠.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임플란트를 망설이거나 긴 수술 시간을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령의 환자분들,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한 번에 식립해야 하는 경우, 네. 잇몸뼈 이식술처럼 수술 자체가 부담이 되시는 환자분들, 고혈압이나 전신질환으로 인해 치료 자체에 의한 스트레스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분들, 구토 증상이 심하여서 치과 치료가 힘든 분들에게 수면 임플란트 수술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 의학 발전이 정말 눈부시다라는 것들이 이런 그 수면 임플란트를 통해서 느껴지는데, 이 수면 임플란트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시술이 또 있다고요?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자가혈을 이용한 수면 임플란트가 있는데요. 네. 자가혈이란 혈소판 농축 섬유소의 줄임말로써 어떠한 생화학적 물질의 첨가 없이
순수하게 자기 혈액에서 원심 분리된 추출물인데요. 혈액 속에는 혈소판, 상처 치유 단백질, 성장 인자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수술 시의 출혈과 통증을 최소화하고 잇몸뼈와 잇몸의 재생을 촉진시켜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수면 임플란트와 시술 방법은 동일하고요. 임플란트 시술 전에 마취를 한 상태에서 마취 효과를 기다리는 여유 시간을 이용해 체열을 통해 PRF를 채취하는 과정이 추가가 됩니다. 자가혈 수면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이 두려웠던 분들은 오늘 아마 이 화면들을 보시면서 좀 자신감을 많이 얻으셨을 것 같은데, 자, 치료 기간까지 단축시킬 수가 있다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 자, 이 외에도 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장점이 더 있다고 그러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존 임플란트의 경우 이식된 뼈가 정상적인 뼈로 됐는데 약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가 되지만 자가혈 임플란트는 PRF에 포함된 성장 인자가 골 형성을 촉진시켜서 임플란트 시술 기간을 단축시켜줍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에는 이식된 골이 감염되어서 정상 골에 흡수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네. 자가혈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감염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임플란트의 시술도 이렇게 점점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 시술 후에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복 속도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치아 관리를 나중에 시술 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어서 문제가 생겨도 인지하지 못하므로 평소보다 더 칫솔질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6개월에 한 번 치과 정기 검진을 통한 임플란트 치아와 주변 치아의 맞물림 검사를 통하여서 네. 건강한 임플란트 치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에 비해서 이런 그 수면 임플란트 같은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수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특별히 추가적인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있고요. 환자분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네. 일단은 임플란트 시술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 임플란트 시술의 새로운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자가혈을 이용한 수면 임플란트까지 자세하게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치과 치료를 그동안 좀 미뤄왔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시술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과 전문의 권혁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